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와 초등 부모를 위한 교육 전문 채널 숙센TV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수학머리 키우는 대화법 북토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후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은 왜 이 책을 쓰셨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질문의 의도는 뭐였냐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애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했냐? 이거였어요. 저는 아이들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사람이 되는 거를 바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목표는, 처음에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 원래부터 어릴 때 제 소원이 문이과 통합형 인간이 되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저의 어떤 이상형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어요. 르네상스 인간 레오나르도 다빈치. 너무 멋있잖아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인체 해부도를 공부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지식, 수학적인 지식은 오로지 그림을 그리는데 접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더 진짜처럼 보일까? 거기에서 이제 원근법도 적용이 된 거고, 그 얼굴의 라인을 살살 죽여가는 그런 어떤 화법이라던가, 사람의 근육, 이런 근육이 내가 팔을 이렇게 했을 때, 손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자연스러운 손의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했지만,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제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봤을 때는 14세기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이 사실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수학을 굉장히 짝사랑하고 있잖아요. 제가 수학하고 되게 잘해보고 싶은데 참 넘어가기 힘든 애란 말이에요. 뭔가 정복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 납득하기 좀 힘든 애? 그런 애가 저한테는 되게 수학이에요. 아, 쟤랑 좀 잘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쉽게 곁을 안 주는. 그래서 수학을 저한테 만약에 동물로 비유하자면, 고양이 같아. 멍멍이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좀 고양이 같아. 근데 미워할 수가 없어. 저는 언젠가 제가 죽을 때는 수학과 굉장히 아주 편안한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에요. 저 아직도 편치 않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수학과 친해지고 싶은, 그리고 이제 수학의 마음을, 문과였던 분들한테 좀 대변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저의 목표죠. 지금은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 아이들이 나의 자식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처럼 그렇게 감성적이고 이럴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어떤 이과적인 부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떤 수학적인 부분은 논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크기에 실제의 크기가 아니고 그 기분에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 말고 이성을 딱 차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프로세스가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키우고 싶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랬어요. 네.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있어요. 저는 아주 가까이에서 그런 사람을 보고 있고,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을 2년, 3년 계속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실존한다. 이런 인물은 실존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인물에 가까워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조금 그런 막연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참고했던 책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었고,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생각 도구들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근데 물론 생각 도구란 단어는 제가 거기서 차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 말하는 생각 도구는 13가지의 생각 도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 13가지 중에 한 5-6가지 정도는, 예를 들자면 관찰하기라던가 뭐 추상화, 형상화, 뭐 차원적 사고, 몸으로 말하기, 뭐 이런 감정이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좀 더 직관에 가깝고 아직 추론 이전의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아이들에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쉽다는 게 그쪽으로는 해볼 것들이 되게 많았어. 그런데 막상 이제 나이를 애들이 어느 정도 먹고 나니까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달았고, 그게 이제 큰애 때 제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천만다행인 건 큰애하고 둘째가 5살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나중에 뒤늦게 깨달은 것들을 이제 둘째한테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더 많이 배우게 됐던 건 뭐냐면, 이 첫 번째가 관찰하기거든요. 제가 정말 관찰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큰애, 작은애, 걔네들을 관찰하고, 동시에 또 뭐를 관찰하는 줄 알아요? 그걸 바라보는 나. 그리고 남편. 우리 가족을 제 3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아이들에 대한 욕심을 조금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게 그 관찰하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이 뛰어난 애였어요. 소리에도 되게 민감하고 동체시력도 엄청 좋고, 그런 어떤 감각적으로 되게 뛰어난 친구 있죠. 그런 친구야. 민감해. 근데 이 친구가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들어가는 대로 나오는 건 아니구나. 그런 것도 이제 걔 때문에 알았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서 그 친구를 보고 느꼈던 거는, 제가 이제 애들을 학원에서 아이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나이가 보통 10살 정도인데, 그때 이제 아이들을 딱 봤을 때 어머 얘는 수학 좀 잘하겠다 하는 그런 애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큰애한테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약간 감성 충만이고 동물적인 감각을 가졌으며 표현이 잘 안 되는 그런 친구를 내가 어떻게 저 친구를 논리적으로 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평가받는 게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건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내렸던 결정은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내 자식이 아니라 얘 자체로 살게 하는데 목적을 둬야 되겠다.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얘가 좋아하는 거, 얘가 잘하는 거, 얘가 표현하고 싶은 걸 가지고 얘의 논리력, 즉 추론을 키워야만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그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저의 역할은 뭐냐? 아이들이 배운 것들, 각 과목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들을 연결을 시켜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던 것 같고, 생활 속에서 얘가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꽉 잡고 가게 하려고 무던히 많이 애를 썼던 그런 부분들의 기록인 거예요, 이 책은. 근데 이제 그 기록들 중에 이왕이면 그게 학습에 도움되고, 이왕이면 그게 수학적인 추론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렇게 봤더니 얘를 수학을 잘하는 애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빛나게, 얘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잘 드러날 수 있게, 얘 본연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나게 할까, 그런 노력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제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수학책이야 이러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일해 주실 것 같아요. 이 엄마가 이 아이들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키우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구나. 저는 이제 그거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키우고자 했던 거는 문이과 통합형 인간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내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이거 수학 때문에 싫어, 수학 때문에 이걸 포기할 거야,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키우려는 게 이것의 목표였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친구들로 이제 잘 자라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북토크를 하면서 사실 저는 엄마들한테 수학머리 키우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근데 각기 다른 그 아이들에게서 어떤 내가 원하는 학습적인 걸 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그 아이들에게 접근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유튜브에서도 그렇지만, 단정적으로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가 막 이거를 공부를 해서 내가 아이에게 써먹는다,
이런 차원으로는 제 채널은 크게 도움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차원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하면 이 나이 많은 엄마가, 여러분이 아이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못해도 20살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이가 많은 엄마가 뭔가 인간이라고 하기에 저 애매한 저 어린 핏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인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쟤를 홀로 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그동안 키워왔던, 제가 가르쳐왔던 그런 어떤 통찰력?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학습 방법을 알려드리기에는 그거는 좀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지금 뭔가 채널에서 다른 시도를 해보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썼는데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오롯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서 수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문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이제 제가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볼만한 채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뭔가 제 채널 앞에 계신 분들이 뭐 종이를 꺼내놓고 막 뭔가를 적고 이런 거보다는 설거지 하면서 또는 뭔가 할 일 하면서 라디오 듣듯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산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다, 바다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다 이러면서 막 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느낌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하고 싶고, 사실 제가 체력만 되면 전 라이브를 되게 좋아해요. 라이브에서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혈압약을 드셔보시면 아는데, 제가 혈압약 먹은 지 벌써 3년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톤 다운이 돼요. 이게 많이 다운이 되고, 막 그렇게 텐션이 올라오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옛날 같지가 않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한편으로는 또 뭐 좀 약간 원숙해 보이고 뭐 이런 맛도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영상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